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LBS 뉴스 지존입니다. 구제역 기세가 사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농가뿐 아니라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은리에서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 48살 석자균 씨는 지난해 9월 S무역과 일본 수출용 국화 5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애지중지 꽃을 키워왔으나 구지역 확산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석 씨의 농장이 위치한 오은리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오은리 출입이 엄격하게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주일 이상 계속된 통행 제한 조치로 온도를 제때 올려주지 못한 꽃들은 대부분 얼거나 생육이 멈춰버렸고 석 씨는 5천만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석 씨는 시청을 찾아가 피해 보상 방안이 없는지 문의했으나 규정도 전례도 없는 일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석 씨는 살처분 농가들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통행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위두환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은 구제역 사태가 끝나면 보상 문제와 함께 전면적인 이명박 무능 정권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명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단체명을 허위로 기재해 자격 시비와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연대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이 중 상당수가 유령단체이거나 중복기재 혹은 무자격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단체의 이름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운동본부가 참여단체로 포함시킨 대한불교 방생법회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방생법회는 법회 이름이지 단체 이름일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철회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시 운동본부 명단에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어떤 경우로 공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이는 공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한 100억 달러 조달을 위해 만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에까지 연쇄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김용환 행장은 어제 100억 달러를 대출하게 되면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IS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의 건정성이 떨어져 신용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의 말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를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행장은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자기 자본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문제투성이인 공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수출입은행에 출자할 경우 해당 공기업은 더욱 부실화돼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부실한 공기업까지 수출입은행 지원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칫하면 더 큰 악순환을 불러들일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카드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서명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드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서민들에게서 찾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됐다면서 올해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서명운동을 벌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카드공제 폐지 반대 서명에 참여한 다수의 네티즌들도 정부는 불법 탈세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서민이 무슨 나라의 봉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카드 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 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하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에게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씨를 도급 근로자로 판단한 중노위의 구제 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현대차 울산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200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불법 파견도 2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카드 공제 폐지 방침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자들 세금은 더 못 깎아줘서 안 달랐던 정부가 또 가뜩이나 모자란 세금으로 원전 수주 따내는데 돌려막기나 하려는 정부가 좀 힘들다 싶으면 서민 호주머니 털 요령만 피워대니 참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 국민 상대로 삥 뜯기에 아주 재미가 들리신 모양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LBS 뉴스지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